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정가에는 윤석열 차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의도 증권가에는 부인 김건희 씨 관련 테마주가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윤석열 전 네. 검찰총장은 집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열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문학적, 사회학적 또 그런 분야에 대한 소양이 적을 테고. 그래서 대권 후보로 나서려면은 이제 본격 정치에 입문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작업이 그렇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라든가 외교안보 이게 또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추미애하고 조국하고 싸운 거 외에 그렇죠.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과 이런 걸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알려면은 우리가 뭐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저도 뭐 통화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만 혹시 아세요? 저도 뭐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 2억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나왔다고 그러네. 네, 지금 뭐 책이 뭐 그 서울대 그 같이 법대 다니던 사람들이 7구학번들. 예, 7구학번들이 쓴 뭐 구수한 윤석열인가요? 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거죠. 방송 작가가 대피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 그 대학 다닐 때 얘기니까 뭐 3년도 이야기죠. 40년 전 얘기니까 가물가물한 거죠, 그냥. 그때 어땠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뭐 윤석열의 진심, 뭐 기자가 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 뭐 통 연락이 없다가 밥 한 번 여러 사람 있는데 같이 한 번 먹었대요. 여러 사람 있는데 그걸 밑전으로 썼으니까 내용이 좀 그렇죠. 이번에도 또 뭐 어디 뭐 법조 기자 출신이 뭐 윤석열의 운명. 운명. 옛날에 문재인의 운명 책 있었잖아요. 그 책 이름도 비슷하게 했는데 저 책이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얄팍한 상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지지도 이거는 이제 37.2%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치를 참여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았거든요. 3월 초에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지금 한 달 한 20일 가까이 지금 칩거 중이잖아요. 그 마늘하고 쑥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늘하고 쑥 만드시는데 국민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뭐 윤석열을 이해시키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거기 왜곡된 부분, 코끼리 뭐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침소봉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외향적인 측면 이런 것만 좀 많이 다뤘지 진짜 윤석열의 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윤석열의 운명, 뭐 운명 이런 거 붙여야 좀 책이 팔립니다. 그렇죠. 책 제목이 좀 섹시하거든요. 섹시하지. 그리고 책은요 누워 있어야 되지 쓰면 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점에 교보문고 가보면 새로 나온 책은 일단은 매대에 눕혀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책. 요게 한 일주일 났다가 안 팔리면 서가에 꼽힙니다. 거기서 바로 창고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폐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야 하는 것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쓰면 망하는. 그렇죠. 윤석열의 운명에서 사진 크게 하면은 일단은 저도 뭐 옛날에 매경 출판 대표도 해봤습니다만은 책 한번 내야 500권 팔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문사에 있을 때 출판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책도 많이 내보고 뭐 그랬는데 참 책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잡지도 해보고 지금 뭐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그 책 지금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얄팍한 상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한 딜레마일 수도 있죠. 지지도는 높아지는데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못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를 이렇게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윤석열의 운명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 그렇죠. 오풍현 씨가 썼는데 이분은 법조 출입 한 12년은 법조 대기자 뭐 이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신 분도 겠지만 법무부, 법원, 검찰을 출입하는 그런 기자들을 법조 출입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이기 때문에 검찰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속된 말로 바삭바삭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분이 검찰 출입을 1987년부터 했는데 윤석열은 1994년에 검사 초임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그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거고 자기가 거기 출입할 때는 윤석열은 주로 지방만 돌아다니는 초임 검사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도 일면식도 없다. 그렇죠. 주로 또 기자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또 대외 홍보 채널 쪽을 상대하거나 아니면은 주요 뉴스 브리핑하는 그런 주요 핵심 인사들만 핵심인 뉴스 소스 취재원을 상대하지 뭐 윤석열 검찰총장 뭐 저 변방에 있는 일개 좀 낮은 사람 아니었어요? 평검사들은 기자들이 상대가 안 하죠. 기자들이 시급 바쁜데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조 출입기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들었던 거 뭐 신문 스크랩 뭐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윤석열에 대해 쓴 것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년 동안 윤석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으로 쭉 기술해 놓은 책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아직 본인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과거 검사 때의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그러한 정치적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기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정치 시평이랄까 뭐 시사 논평 그런 거 아닌가. 또 오풍현 씨가 자기 칼럼을 쭉 쓰더라고요. 그런 칼럼 썼던 것을 또 모으고 해갖고 책을 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윤석열은 특수통 검사로 알려졌는데 원래 대검 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중수부 아주 가장 막강한 옛날에 중수부가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안대희 씨라든가 다 중수부장 출신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보 2 담당관인가를 해가지고 여의도 정보 수집하는 그런 일도 해서 여의도에 돌아가는 사정도 어느 정도는 알 것이다. 근데 여의도 돌아가는 사정이라거나 범죄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기업에서도 나가거든요. 기업에서도 뭐 총수들 출두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입법 로비도 하고 나가고 정부 행정기관 뭐 검찰 다들 국회 쪽에 귀를 기울이고 그 파견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 당시에 뭐 국회 업무를 맡았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약간의 구경은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이제 여의도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을 대관 업무라고. 대관 업무죠. 관을 상대로 한 업무인데 보통 사람은 대관 업무면 무슨 건물 뭐 그런 거 빌려주는 일인가 그런데 대관 업무. 대관 담당, 대관청인데 주로 뭐 국회를 많이 담당하죠. 지난 1년간 이렇게 보니까 내공이 있고 맷집이 아주 센 것 같다. 단단히 다져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비교를 이거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거는 제외하고 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이런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많이 다르죠. 황교안이나 반기문 이런 사람들은 꽃길만 걸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임명해서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로 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장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도 또 좌절이 많았잖아요. 고시로 구수나 했잖아요. 구수 9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련과 극복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추미애와 그런 싸움을 보면 흔히 뭐 윤추 대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내공이 있구나. 그럼요. 그 인내심 또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적인 열망으로 기대로 모아져 가지고 37.4% 40% 넘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 메시지 한마디 기억하는 게 황교안 말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반기문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고건도 뭐 있나요? 어록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한마디 확실하게 했잖아요. 또 박범계 그때 국회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자꾸 괴롭히니까 옛날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이런 당당함 이걸 보여줬죠. 또 검사들한테도 권력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한테 충성해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탁 내세운 게 세 단어 아닙니까? 상식. 상식이 무너진 그렇죠. 사회. 정의, 공정. 그렇죠. 이걸 탁 꿰찼단 말이에요. 이건 뭐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하나의 화두가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제일 많이 흔들어버린 게 상식을 무시하고 공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또 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법을 막 휘둘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반작용, 그게 아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그 지지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대로 옮겨온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에 출마할 때 나온 책들이 한 50여 권 됩니다. 뭐 꼭 윤석열만 알아서 윤석열 책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본 자기의 소감도 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또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책을 좀 팔아갖고 수익도 좀 챙겨볼까 그런 사심도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책이 많이 나온다 해서 나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윤석열 본인이 좀 내든가 본인이 직접 쓰기 어려우면 대담집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타낼 수 있는 또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들, 검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좀 책을 냈으면 좋겠고 지금은 나온 사람들은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윤 전 총장이 지금 자택에 집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지금 뭐 공정과 정의 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급한 게 코로나19의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식견이나 이런 거를 담은 책이나 그런 발표문 이런 걸 갖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 특히 젊은 층을 만나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책이 나올 때마다 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책을 출판을 했는데 출판한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 잘 모른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뭐 사실 뭐 출판하는 데도 없고 관계되는 당사자하고 상의해가지고 나 이렇게 책을 내겠습니다. 또 허가를 받아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이제 기업들에 관해서는 자기네한테 좋은 글을 써줘도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랜드 같은데, 이랜드 같은 데는 성장 스토리를 잘 써줘도 거긴 좀 독특한 그 내부 지향적인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오는 걸 싫어해서 제가 아는 기자도 이랜드 책을 썼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걸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건 기업에 관한 거고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이 뭐 이런 책을 썼다고 소송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안개 장세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안개 장세거든요. 어떻게 된 게 불투명한 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은 쑥과 마늘을 드시고 내공을 다지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쑥과 마늘의 시간이 너무 길면 이 국민들의 궁금증이 자칫하면 오해나 편견으로도 또 치닫을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책이나 뭐 기자들과의 대담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직접 나가 이렇다. 그렇죠. 나는 목적이 이거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나는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뭐 정치 참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정치 입문 입성을 하게 되면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비전 이런 것이 이제 진짜 검증에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뭐 말 실수를 한다든가 또 자기의 충분한 식견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는
어떤 경우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렇죠. 한 방에 그런 가죠. 것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나와야겠는데 과연 그런 준비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김승국 교수인가요? 네. 승가대 네, 뭐 네. 노동 문제 전문가 그것도 포인트를 잘 잡았죠. 네. 했다는데 또 하나는 그런 내공도 식견이라든가 있어야지만 누구하고 정치를 하는가. 그렇죠. 요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윤석열을 딱 앉히고 본인이 뒤에서 킹메이커 해가지고 정계 야권을 완전히 재편해서 대선에서 이겨야겠다. 뭐 이런 속내를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그러니까 뭐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뭐 제3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3지대가 아니면은 뭐 신당 정도는 준비를 한다고 봐야죠.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세력을 집합시켜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전화한 적은 없다지만은 또 전화하면 만나겠다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하잖아요. 러브콜을 보내는 그렇죠. 거 빨리 그러니까 전화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김종인의 핵심은 윤석열을 잡아야 되거든요. 잡지 않으면 신당이 뭐 하나만 하죠. 금태섭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되죠. 금태섭 만나고는 뭐 아무 한 일 없어. 잡다마다 그렇죠. 나왔다. 그 얘기하는 그렇죠. 그 딜레마가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김종인 아무리 연락을 와도 맨 먼저 만나는 게 김종인이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신선한 이미지, 뭐 낡은 이미지를 좀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첫발 디디고 뭐 나중에는 뭐 김종인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부터 당장 만나서 둘이 같이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세우고 이거는 조금 신선도 측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미치는 이미지가 그렇죠. 김종인 상황이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딱 그렇죠. 박혀버리죠. 그렇죠. 제가 충고를 한다면은 정말 20대, 30대 그 절망, 그렇죠. 이 문재인에 대한 그런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그렇죠. 이게 미래 세대들 아닙니까? 이런 세대들 또 40, 50대의 아주 능력 있는 전문가 그룹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시작해야 좀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세력이 모이지 않겠는. 물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같은 종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도 뒤에서 좀 뭐 멘토로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자기의 노련한 경험과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힘을 보태는 걸 누가 거부하고 그렇죠.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버리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정치 공학의 냄새가 나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김종인이나 윤여준 이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긴 해요. 지금 뭐 이번에 보궐선거 승리하는데도 기여를 하셨고 뭐 그런 건 전 높이 평가합니다만 다만 그런 분들에 의존하는 모양이면은 좀 신선한 이미지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을 겨냥한 미래의 청사진, 우리 같이 꿈을 이뤄 나가자. 뭐 이런 새로운 희망, 이걸 좀 슬로건으로 걸고 저는 또 하나 꼭 아쉬운 게 포용을 좀 내세웠습니다. 포용.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노무현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 한 사람 같아요. 예? 그런 내내 셈이죠. 적폐청산, 남 욕하고 남 탓하고 뭐 이것만 했잖아요. 그동안 4년 동안에 끝까지 뒤져서 감옥 보내고 그냥 그것도 사면도 그것 망설이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 한 거다. 이제는 국민들의 원수 갚는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도 없고 야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네 편도 없고 서로 우리가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뭐 저는 이런 꿈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얘기는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관심은 늘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 부인 김건희 씨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 뭐 장모, 채모 씨는 좀 제외하고요. 그건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사 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결혼 전 일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러한 그 주식들이 여의도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흔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 아닙니까? 주로 뭐 전시 기획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 전시 기획과 관련된 회사 네.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난리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저도 좀 꿈을 좀 사놓고 요새는 그냥 세금 폭탄을 맞아갖고 죽을 지경 말도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진짜 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그동안 패널로 했던 것들을 이 국세청에서 갑자기 그걸 사업소득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5년 전, 몇 년 전까지 다 가산세 물리고 뭐 이자까지 해가고 폭탄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이런 김건희 씨 주식이라도 좀 사놨으면 그걸로 좀 뭐 세금이라도 내겠는데 우리 주식 시장은 이 바보들의 게임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과거에 안철수 테마주라고 그래서 관련도 없는 게 뭐 몇 년 동안 오르고 과거에 왜 건설주가 막 오르잖아요. 제가 신문사에서 증권부장 할 때인데 그럴 때는 뭐 건설증권 뭐 이런 것도 오르고 증권회사인데 또 유화 석유화학 주식이 막 오를 때는 유화증권 이거 증권사인데 이런 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바보들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지만 노르페인트, 뭐 히림, 퍼시스, 한미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요새 막 상한가 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하나같이 건설, 건축, 뭐 한미글로벌이 이거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르니까. CM이라고 건설 자문, 건설 용역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독보적인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건설 관련 회사들을 왜 코바나 콘텐츠에다 그렇게 후원하고 그 뭐 전시회 그랬을까요? 그 뭐 전시 행사를 하니까 저는 뭐 그 뜻은 뭐 순수하게 받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 가면은 후원도 하고 그렇죠. 같은 또 후원하면서 또 아무래도 이런 이 퍼시스나 히림, 페인트 이런 데도 또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퍼시스는 가구 회사고 히림은 이제 건축 사무소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할 때 아무래도 건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데는 이제 건설 용역 자문 이런 거 하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청부업자 비슷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땅 터 닦기부터 공사 끝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그런 회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코바나 콘텐츠랑 집 간접적으로 관련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뭐 테마주라고 해서 막 저렇게 상한가 치고 막 주식시장 급등세를 끌어가고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뭐 좋은 회사고 또 뭐 내재적 가치가 많아갖고 오르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히림만 하더라도 21일 이틀간에 68.9% 70% 가까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이틀간에. 요새 뭐 포시스 같은 데는 5년 전에 한번 후원했다는데 상한가를 계속 찍고 한미 글로벌 뭐 16.24%, 노르페인트 12.59%. 어제 하루 막경 이렇게 20-30% 오르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죠. 요새 뭐 비트코인 뭐 비슷한 게 알트코인이라고 잡코인들 가상화폐들 뭐 수십 배씩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배씩 오르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흥청거리는데 사람들이 조금 광분한 거 아닌가, 광기 어린 투자가 이런 데도 많이 작용 아닌가 싶어요. 또 윤석열 테마주라고 해서 혜택 크라운 거기 회장이 윤영주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윤씨라고 그러나요? 윤석열은 파평윤가고 뭐 저랑 같고 혜택 이쪽은 해남윤 씨입니다. 파평윤 씨가 하는 기업은 제가 아는 데는 이제 웅진 윤석금 회장 석자돌림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야구르트 거기가 이제 그 대신에 한국야구르트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또 위닉스라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만드는 윤희종 회장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마 뭐 같은 집안이라면 집안인데 그것도 뭐 아예 관계가 굉장히 멀지 그냥 썩만 같이 쓴다 정도지 별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슨 테마주 해가지고 특히 정치권과 관련해서 이상 폭등을 보이는 거 그게 과연 바람직했느냐. 뭐 과거 문재인 테마주라 해가지고 뭐 또 그런 전에 대선 때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테마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이가 이 정권 잘 했습니까? 그리고 그 테마주 관련 회사들이 뭐 잘 됐습니까? 그렇죠. 작전 세력이
한타 해먹고 나가는 겁니다. 예. 아마 윤석열 테마주라고 해도 이제 내년 대선 3월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때까지 1년간 우려먹다가 끝은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작전 세력들의 작품 아닌가. 이게 누구하고 관련이 됐다 해갖고 이렇게 올리고 한방 오고 싹 빠져버리고 그런 거 아닌가 보여지고. 어쨌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인기가 많고 또 대선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여러 면에서 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태풍은 눈으로 그렇죠. 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